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네, 제가 원형 탈모가 심해서 머리를 밀어서 그동안 가발을 쓰고 했는데, 예, 너무 더워서 지금 비도 너무 많이 오고, 습도도 굉장히 높아서 가발까지 쓰면은 숨이 막힐 것 같아서 오늘은 저의 민낯을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공개를 합니다. 예, 저희 남편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킬 거라고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네 그런 반응에 힘입어 한번 오늘은 한번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반응이 좋지 않으면 다시 가발 착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고요. 사실 이번 달이 이제 개미월이었어요. 개미월이어서 제가 이제 개축일주잖아요. 그래서 정말 조금 일지충을 받다 보니까 여러 일들이 정말 많이 발생했는데 일단은 일지충이 발생하다 보니까 마음자리도 좀 뒤숭숭하고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몰려드는 어떤 불안감도 좀 있었고 그 다음 또 충미충이 일어나서 미끄러져서 엉덩이와 허리도 좀 다치고 네, 참 다사다난했던 개미월이었습니다. 네, 내일부로 그러니까 이걸 찍는 거니까 사실은 방송이 될 때쯤이면 이제 개미월이 지나고 갑신월이 이제 오면은 좀 나아지기는 하겠죠. 그래서 이제 마음도 조금 무겁고 그런 상태였는데 오늘 사실은 저의 생일인데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아침에 막 여기저기서 카톡으로 제 생일을 확인해서 네, 막 생일 축하 문자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동안은 조금 마음도 외롭고 괜히 막 혼자인 듯한 느낌도 좀 들고 좀 마음적으로 좀 힘들었는데 굉장히 또 그런 게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아, 혼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혼자 다 모든 걸 짊어지고 가려고 했고 그 모든 생각들이 기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용기 내어 한 발 한 발 앞으로 다시 내딛는 그런 적극성을 다시 한번 발휘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인성 과다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총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사주라는 거는 결국에는 암기가 아니라 정말 이해거든요. 그러니까 오행에 대한 이해, 상관관계, 그 다음에 십성에 대한 이해, 그에 대한 상관관계, 이거를 이 논리, 이 이치를 깨달으면 뭐 사주는 거의 완성을 하셨다고 생각해도 맞는데 보통 너무 외우는 거에 좀 집착하고 그 다음에 숲 전체를 좀 봐야 되는데 나무 하나하나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고 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웠어요. 나무는요 숲을 보다 보면은 나무는 저절로 보이고요. 결국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전체 숲을 봐야겠죠. 네, 인성과다시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총정리한다는 기분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사주의 기본 원리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코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오늘 수업은 좀 반복 청취하시면서 들으시면서 계속 이해하시고 또 계속 반복 청취하시면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느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소 뭐 진부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오행과 십성을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초보 때는 몰라요. 초보 때는 모르는데 이제 완성 단계에 오면은 아, 정말 기본이 중요한 거구나. 예, 모든 공부에 정말 기본, 기본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100번을 말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인성이 과다하다. 과다하다는 측면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 거기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인성은 3개 이상일 때 이제 과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인성이 투간 투출이 되어 있어서 기둥을 이루고 있으면 인성 과다시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 같은 거는 사실 조금 적어요. 근데 이제 지지에만 3개가 있다거나 천간에만 3개가 있다거나 네, 그렇게 있을 때가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나고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요. 인성이 강하다는 거는 이제 신강하다는 의미잖아요. 신강하다는 건데 이제 결국에는 내 힘으로 신강한 게 아니라 인성으로 인해서 신강해진 거니까 인성은 이제 공부가 되기도 하고 학문적 배경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육친으로는 이제 엄마가 되기도 하고요. 또 자격증의 요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성 과다 시에는 일단은 육친으로 보면은 엄마의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엄마의 손이 너무 많이 가면 이제 아이의 팔다리를 자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직접 넘어지고 깨지고 하면서 배워야 되는 것들을 미리 다 차단하고 엄마가 다 미리 막아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성과다에서는 엄마가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녀가 인성이 과다한 아이일 경우에는 어머님의 교육 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굉장히 뭐든지 스스로 당연히 처음에 스스로 할 때는 누구나 다치고 깨지고 시행착오 하고 근데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정이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요. 근데 이제 인성이 과다하면 일단 엄마가 그런 기회를 차단하고 그러다 보면은 아이는 굉장히 의존적으로 변할 수가 있겠죠. 의존적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미리 다 알아서 위험물을 치워주고 막아주고 했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좀 많이 힘들어 할 수 있는 그런 성정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누구나의 인생에 있어서 힘든 게 있는데 이제 굉장히 비겁이 발달하는 그런 분들은 힘들다고 느끼지 않을 부분까지도 인성이 강하신 분들은 작은 거 하나하나에 되게 연연하고 감정의 찌꺼기를 많이 남겨서 결국 본인을 좀 괴롭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성이 과다하다는 거는요, 또 육친적으로 보면은 아빠가 여러 번 결혼을 하는 경우도 봤어요. 실제 상담해 보면 아이가 그러니까 엄마가 여럿이 되는 거죠. 아빠는 하나인데 엄마가 여럿일 경우에도 인성이 과다하게 나타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것도 결국 엄마가 좋은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일단 과다라는 말 자체에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인성이 강한 아이들은 어머님이 반드시
많이 독립적으로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인성이 일단은 인성 과다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이제 적극적인 방법과 좀 수동적인 방법이 있겠죠. 인성이 과다하면 일단은 인성을 설기하는 거, 비겁으로 설기하는 거는 굉장히 수동적인 방법이라서 인성이 이제 비겁을 생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신강해지고요. 네, 인성이 과다하면은 결국에는 인성이 내 인생에 있어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은 인성을 극하는 십성을 주로 많이 노력해서 그 십성을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인성을 극하는 게 뭐라 그랬죠? 제극인이라 그랬죠. 제극인. 네. 재성이 굉장히 인성을 잡는 데는 최고의 기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성은 그야말로 약간 뜬구름 잡는 이론이잖아요. 현실성이 결여된 거거든요. 공부를 하는 목적이 정확히 있어야 되는데 인성만 과다한 아이들은 공부는 뭐 잘할 수 있지만 공부를 왜 해야 되며 이 공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연결하는 그런 연결고리가 상당히 부족해요. 근데 재성을 개발하고 재성을 약하거나 없는 재성을 자꾸 키우면 인성에 약간 허무맹랑하고 그런 현실 결여적인 부분을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성이 많은 상태에서 재성을 키우면 공부를 해야 되는 목표도 확실해지고요. 그 공부를 내 인생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성을 아주 잘 쓰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성 과다를 해결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재성을 키워라. 현실적인 공부를 해라. 현실성을 자꾸 부여를 해야 돼요. 뭔가를 공부하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그러는 데 있어서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며 어디에 써먹을 거고 이 공부가 향후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좀 잘 세우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분이 인성이 너무 과다하면 주변에 재가 굉장히 발달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주변에 재가 굉장히 발달하신 분을 옆에다 좀 두시고 그분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자녀의 인성 과다의 문제를 그 재성이 강하신 분들이 앞길을 좀 찾아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주변에 재성이 강하신 분들을 꼭 찾으셔서 멘토를 만드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과외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재성이 좀 강하신 분들과 친분을 좀 나누시면서 자녀분이 부족한 어떤 현실성 그런 부분을 채우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사람을 옆에다 두면은 그것 또한 개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성 결여, 인성과 다시 나타나는 이제 현상으로 현실성 결여, 재성을 특히 보지 못할 경우에 그러면 또 인성이 강하게 나타나면 인성이 강하잖아요. 강하면 인성이 극하는 거는 인극식, 식상이었죠. 그러니까 인성이 강한 사람들은요,
앉아서 백년선생을 하는 거예요. 백년선생인데 그 공부한 거를 식상으로서 보여줘야 되고요. 식상으로서 써먹어야 되는데, 식상을 보지 못한 경우나 아니면 인성이 과다한데 거기에 비해서 식상의 힘이 너무 약하면 그야말로 그냥 앉아서 글 공부나 하고 있는 백년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식상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안에 든 건 많아요. 인풋은 많은데 아웃풋이 잘 안 이루어지죠. 그죠? 아웃풋, 요즘 세상에서는 결국에는 본인을 피하라는 시대고, 어디를 들어가더라도 결국에는 그 본인을 피하래서 나를 꼭 채용해야 되는 이유를 스스로 자꾸 검증을 시켜주고 상대방에게 나를 뽑으면 이런 면에서 회사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어필을 할 수 있는데, 식상이 강한 사람들은 그 인성이 강하신 분들은 만약에 식상을 안 쓰시면 뭐 아주 공부 쪽으로 뛰어나신 분들은 이제 연구원이나 그쪽으로는 갈 수는 있겠죠. 연구원 쪽은 갈 수가 있겠지만 인성이 뛰어난 분들은 일단은 뭐 공부에 있어서는 앉아서 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할 수도 있지만 공부한 거를 결국에는 내 입으로 내 글로 표현을 해야지 그 공부가 현실적으로 활용이 되는 거고, 나의 어떤 공부의 깊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의 수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인성만 과다하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뭐 교수나 교사 뭐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리고 뭐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식상이 많이 극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아는 거를, 의사 같은 경우도 이제 아는 거를 자꾸 학회지나 그런 데다가 논문 같은 것들을 많이 게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에도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든 건 많은데 그거를 표현해내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인성이 강하고 그러면은 그걸로 극을 받는 식상이 약하면 딱 할 수 있는 일은 딱 연구원밖에 정말 없네요. 그죠? 나머지는 식상이 있어야지 내 안에 든 지식들을, 지혜들을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식상을 개발을 해야겠죠. 식상을 개발을 한다는 건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다 해주면 안 돼요. 그리고 질문도 열린 질문을 해야지 네,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의 질문을 하시면 안 되겠죠. 열린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펼쳐나갈 수 있게 계속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를 갔다 오면 뭐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뭐 오늘 학교 재밌었어? 이런 질문들은 인성이 강한 친구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는 그런 질문들은 아니죠.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냥 재밌었어? 하고 딱 끝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시려면 아이와 심리적으로 굉장히 거리가 가까워야 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아야지
아이가 또 엄마의 어떤 질문에 성의 있게 대답을 또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식상을 자꾸 개발하라. 식상을 개발하라. 그러니까 병원을 가도 그래요. 아이가 뭔가 인성이 강한 아이들은 조금 독특한 면도 있고요. 특히 또 편인 같은 경우는 남들과 정신세계가 조금 남다르긴 해요. 그러면 부모가 보기에도 약간 이상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도 자기가 남과 좀 다르다는 걸 좀 인식을 할 때도 있고요. 가령 예를 들어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식상이 발달하지 않으면은, 식상이라는 거는 아이들과 섞이고 대화를 하고 친해지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외톨이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외톨이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엄마 걱정에 대해서 이제 정신과를 가게 돼요. 정신과를 가게 되면은 이제 선생님이 이것저것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의사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인성이 강한 아이를 상담할 때 아이가 대답을 안 해요. 아이가 대답을 안 하고 엄마가 미리 다 그거에 대해서 답답하니까 엄마가 다 대답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의사 선생님도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소극적이고 남들과 어떤 적극적으로 사회에서 교류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결국에는 엄마에서 찾겠죠. 엄마가 스스로 그렇게 살아남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들을 다 차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질문이 주어지면 아이가 어떻게든 자기가 대답을 하도록 자꾸 유도를 해야 돼요. 근데 아이가 질문을 하면, 아이가 특히 인성이 과다하면 식상이 극을 받기 때문에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특히 성격이 급하신 부모님을 만나면 그 또 화가 발달하시거나 성격이 굉장히 급하신 분들을 만나시면 엄마가 답답해서 아이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아이의 표현을 하도록 하는 어떤 기회가 원천봉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더 문제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이에게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는 아이가 스스로 대답하고, 다소 나오는데 좀 지체 현상이 일어나겠죠. 오래 걸리겠죠, 아무래도. 인풋은 되는데 아웃풋이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걸 기다려라.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1분이든 2분이든 스스로 대답할 수 있도록 기다리면 아이가 대답이라는 걸 하고, 그 대답을 함으로써 스스로 아마 대견해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을 못 하다가 스스로 대답을 하게 되고, 그 대답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받으면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점점 본인의 말을 해도 전혀 위험하지 않다라는 어떤 안정감, 심리적인 안정감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인성 과다면 뭐가 설기가 심할까요? 관성의 설기가 심하겠죠. 그죠? 많은 인성을 생해야 되니까 관성이 이제 힘이 많이 빠져요. 그러면 관성이라는 거는 사회적인 규율이나 틀, 그런 것들인데, 아무래도 관성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규제나 어디 틀에 얽매이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 하고요. 그런 상황을 되게 스트레스로 인지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성이 이제 인성에 의해서 설기가 많이 되면 이런 친구들은 그렇죠. 무슨 집단에 들어가 있어도 굉장히 답답하다는 느낌도 많이 받고요. 인성이 너무 과다할 경우에는 이제 관성의 힘이 너무 없어지면 학교를 뭐 그만두고 싶다라고 하든가 학교를 다니는 거를 무엇보다 제일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예전보다 그런 거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사회에서 결국에는 학교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과 사회에서도 또 만나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죠?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거기서 거기고 비슷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너무 관성을 힘들어하고 누군가에게 구속받거나 아니면은 짜여진 틀에서 사는 거를 힘들어 한다면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게 만약에 정신적인 문제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학교는 어떻게 보면은 뭐 검정고시 하나로도 해결이 되죠.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검정고시를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마지막 방법, 마지막 길이 있는 거고요. 안 되는 건 없어요. 안 되는 건 없는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아이가 학교가 총 6학년에 3학년, 3학년이면은 12년을 다녀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면 하루하루가 힘든데 12년을 다니는 거는 아이 정서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이의 의견을 좀 존중을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자유업, 네, 그러니까 프리랜서든 아니면은 협업이 필요 없는 프리랜서 개념의 그런 일들 그러려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한 분야에 있어서 좀 전문가가 되기는 해야겠죠. 그래서 굉장히 그 관성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 직업군을 찾아서 그쪽에 필요한 공부, 자격증, 루트를 그쪽으로 짜주셔서요. 아이가 혼자서도 충분히 시작해서 끝을 볼 수 있는 파트의 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아이를 좀 관찰을 해야겠죠. 아이가 어느 파트를 좋아하고 뭘 할 때 가장 행복해하고 뭐 참을성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걸 할 때는 하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매달리는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그 친구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 부분을 잘 관찰하셔야 돼요. 잘 관찰하셔서 일단은 아이와의 소통을 통해서 아이가 정말 좋아하고 굳이 협업이 필요 없는 그런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꼭 만들어 그 길을 터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관이라는 게 설기가 심하니까 인성이 강하신 분들은 관설, 남편, 남자, 여성분들에게 해당이 되겠죠. 남자가 이 여자한테 오면은 자꾸 설기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이 남자가 이 자리에 계속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해줘도 끝이 없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인성이 강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배우자들은 좀 지쳐요. 해주면은 해준 거에 대해서
좀 알아주고 고마워해주고 그 다음에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좀 혼자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인성이 강하신 분들은 받아도 본인이 많은 것을 받고 산다는 걸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다소 사람들에게 의지와 다르게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강하신 분들, 여자분들은 남성분들 관설이 심하기 때문에 너무 남편에게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좀 스스로 하시고, 남편에게 자꾸 고맙다는 표현, 그런 표현이 많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관성에 이제, 그러니까 이 관성이라는 건 또 직장도 되잖아요. 그렇죠? 직장도 돼서 직장의 설기가 강하다는 거는 직장이 좀 불안정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위태위태해 보인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성이 강한 사람들은 직장 전변이 좀 잦다거나 한 군데 오래 못 있다거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직업을 바꿔서 직업이 백만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인성이 강하면 그리고 이제 비겁이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네. 인성이 강하면 비겁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면은 이제 비겁이 강하다는 거는 인성은 어떤 남의 힘, 남의 도움에 의해서 내가 강해진 건데, 인성이 강하면 인성이 이제 비겁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비겁이라는 거는 일단은 주체성, 그쵸? 자기 중심성이 강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성 과다를 비겁을 강하게 이제 생을 하면 아무래도 네. 자아 중심성이 강해서 이 좀 혼란스러운 사회에서도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인성이 이제 비겁을 생하는데, 비겁이 또 만약에 나머지 것들에 의해서 비겁을 극하는 게 뭐죠? 관성. 관성에 의해서 극을 심하게 받을 경우는 또 비겁이 강해지는 어떤 성격이 드러나지 않겠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비겁이 강해지면 좋은데, 비겁이 또 그 구조에서 만약에 관성에 의해서 극이 심하면 또 남의 눈치를 보게 되고 소심해지고, 네, 자기 발언 잘 못하고요. 자꾸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같은 말을 들어도 굉장히 가슴에 그런 말들이 오랫동안 남아서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별것 아닌 것들을 다 가슴에 가지고 계시다가 어느새 그냥 조용히 회사를 그만두고 또 조용히 그 회사를 그만두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꼭 어떤 의미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작은 그냥 일상적인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얘기에도 관으로 그걸 많이 받는 분들은 의미를 자꾸 부여를 하고 그거를 자꾸 잊으려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더 몰입이 돼서 결국에는 본인이 본인을 좀 괴롭히는 그런 형태의 삶을 지속하니까 결국에는 관이 많으면 본인이 힘들게 되죠. 근데 그 힘들게 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본인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길 건 넘겨야 되는데
그게 잘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아요. 특히 진짜 편관으로 둘러싸인 사람들은 쉽지는 않은데 노력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꼭 모든 의미를 갖고 하는 얘기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뭐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닌데 자꾸 그거를 자기화하면서 부정적으로 자꾸 바라보려고 하고 부정적으로 계속 내 마음속에서 그 말이 맴돌고 회오리 치면서 커지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사회생활이 참 많이 사람에 의해서 힘들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좀 대범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관성이 강하신 분들은 좀 소심하고 남에 대한 배려가 강하긴 하지만 네, 상대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데 너무 크게 반응을 해서 조금 피곤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직장 내에서도 사실은 약간의 그 따돌림이나 그냥 배제되는 그런 대상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불편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죠? 좀 편한 사람. 그냥 아무 말도 그냥 툴툴 던질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사람들이 이제 편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조금, 본인이 노력하셔서 툴툴 털어내는 본인만의 어떤 방식을 반드시 좀 배양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일단은 인성이 강하다는 거는 인성은 일단은 엄마가 여기저기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뭔가 아이가 하기도 전에 엄마가 다 미리미리 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엄마의 개입보다는 아까 인성과다시는 뭐를 배양해야 된다 그랬죠? 현실성을 부여하는 재를 배양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이에게 있어서 재는 아빠죠. 인성과다의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가정교육에 있어서 엄마보다는 아빠가 교육을 시키는 게 훨씬 바람직하고요. 아빠가 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성들은 상당히 여성들보다는 어떤 그 결과에 굉장히 결과 중심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와 대화를 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결국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자식에게 인지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엄마들은 오늘 할 일이 있으면 오늘 했냐 거기에 너무 초점을 이제 두는 거죠. 근데 아빠들은 아무래도 현실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좀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너무 그 유약함, 자녀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유약하니까 네. 아무래도 아이의 단점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인성과다 아이는 반드시 아빠가 좀 중점적으로 끌어가 주시는 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인과관계를 파헤쳐 가다 보면은 어느새 굉장히 그 도통에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날이 와요. 그러면 바로 그게 유력하죠. 그죠? 너무 그 순간이 황홀하고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이 사주 공부를 하는 어떻게 보면은 사주 공부가 끝이 없지만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경험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공부는 절대 짧은 기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기만 안 하시고 자꾸 원리를 깨치시려고 노력하신다면 예, 이 공부한 목적을 예, 목적에 대한 어떤 수기의 성과를 거두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왕 시작하셨으면 예, 끝을 보셔야죠. 네, 비 피해 없길 바라고요. 날씨도 너무 습하고 예, 슈퍼컴퓨터까지 들여놨다는데 이렇게 기상청이 자꾸 이렇게 구라청이 되는지 아, 네. 올 여름 더울 거라고 해서 막 걱정하고 있었는데 더운 것도 싫지만 참 이렇게 습하고 계속 비 와서 이재민들이 속출하고 예, 집들이 떠내려가는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요. 네, 모두가 하나로 똘똘 좀 뭉쳐서 예, 이런 자연재해에 잘 예,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서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